쌍용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쌍용차,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쌍용차의 패밀리 룩이 좀 많이 적용됐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란도와 이제 많이 닮아있다라는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전 티볼리와 비교할 때 그렇게 디자인의 폭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고, 또 쌍용차의 패밀리 룩을 좀 강조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디자인 그 요소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헤드램프입니다. 각 램프 지금 전면부나 후면부에 있는 램프들이 모두 다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단에 있는 안개등까지도요, 모두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다 LED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LED로 요즘에 적용을 하면서 헤드램프 사이즈가 많이 좀 작아지고 있죠. 쌍용차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의 차량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쌍용차 역시 헤드램프를 LED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헤드램프 크기를 얇게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코란도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인데, 이 안개등 같은 경우에 LED가 적용되면서 이 세 개의 세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안개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란도와 상당히 닮아 있죠.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이 라인이 하나가, 크롬 라인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이제 드디어 이 엠블렘 디자인이 코란도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링 두 개가 겹쳐지는 형태의 그러한 쌍용차의 엠블렘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코란도와 렉스턴과 같은 날개 모양의 엠블렘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측면 부분의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요, 측면에서는 사실 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날이선 모습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좀 커팅된 디자인으로 조금 더 강인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휠 디자인을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뒤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만큼이나 이 후면부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디자인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차를 마주하다 보면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이제 뒷모습에서 조금 존재감을 크게 발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 차량들 보면은 이 리어 램프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전방에 있는 데이라이트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그 차량을 이제 일반 도로에서 봤을 때 확연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트렌디이기도 하고요. 특히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이 끝으로 갈수록 약간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LED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 자체가 좀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각이 크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라인이 추가된 형태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옆에서 보면요,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꺾여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라인 자체가 이렇게 날카롭게 다듬어진 부분은 이전에 이제 소나타 같은 모델에서도 그 측면 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정상에서 사실 조금 더 많은 손이 가고 더 많은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좀 강인한 라인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에가 이제 좀 날카롭게 다듬었다면 하단에는 음각으로 디자인 요소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리고 리어 램프까지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서 뒤쪽에서의 좀 존재감을 좀 더 강화했다. 이것이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변화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이제 외관 디자인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실내 그리고 주행 감성, 감각 같은 것들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차 발표 때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봤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점이 아무래도 이 파워트레인의 변화겠죠.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좀 탑재된 건데요. 옛날 얘기를 하나 좀 해보자면요, 이제 신차 출시, 티볼리가 처음 출시됐을 때 이제 기자 시승 행사를 보통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인제 서킷에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의외의 장소에서 시승을 진행한 건데요. 파워트레인의 한계는 분명히 당연히 그때 있었지만, 차체 강성이 상당히 높았고요. 서스펜션의 세팅도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의외로 티볼리를 가지고 인제 서킷에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주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그 아주 살짝 아쉬웠던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갈증, 이런 부분을 이제 이번에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1.6 가솔린 같은 경우는 124마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63마력으로 지금 출력이 거의 뭐 한 40% 가까이 지금 출력이 향상이 됐고요. 최고 출력 같은 경우 5500rpm에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대 토크도 당연히 좀 증가를 했죠. 26.5의 최대 토크를 보이고 있고요. 보통 이제 1500rpm에서 4000rpm대에서 약간 좀 폭 넓은 구간에서 이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라면 출력도 그만큼 향상됐고 또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도 어느 정도 좀 넉넉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뭐 스트레스 없는 주행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이번 티볼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뭐 가솔린 모델이긴 하지만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기존 115마력에서 136마력으로 좀 출력이 높아졌는데요.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이 좀 개선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가속시에 부밍음이 좀 늘어나지 않나 라는 걱정도 좀 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뭐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좀 MVH 성능,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도 동급 모델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잘 억제되어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신차를 티볼리의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준비를 하면서 쌍용차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동과 소음과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화 명료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자리의 사람과 얼마나 좀 대화가 원활한가 라는 부분을 이제 측정하면 하는 이러한 소음 측정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뤘다고 합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뭐 7%라고 하는데 그런 건 수치를 떠나서 일단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도 좀 부밍음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뭐 노면 소음이라든지 뭐 풍재령 같은 것도 좀 잘 억제되어 있고요. 동급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뭐 뒤처지는 부분 없이 손색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인데요. 지금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크루즈라고 부르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차간 거리까지는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차선을 유지하고 또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까지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차선 유지 같은 경우에 차선의 중앙을 좀 유지를 하면서 잘 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왜 빠져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뭐 차선 유지와 차간거리 유지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고속 주행 시나 뭐 크루징 할 때 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그리고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신호등에서 정차하고 있을 때 앞차가 먼저 출발하는 경우 그리고 잠시 이제 운전자가 한눈을 파는 경우에 이 앞차가 간 사실을 이제 알림을 통해서 좀 표시를 해주는 계기판에 또 표시가 되고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뒷차에서 크락션 울리는 일 없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 기능들도 좀 추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윈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윈터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운 노면에서 이제 트랙션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다 모두 전륜 차량입니다. 4륜 모델도 있긴 한데요.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전륜 모델 그리고 2륜 구동 모델과 4륜 구동 모델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후륜 쪽에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토션빔 2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션빔이 장착이 되고요. 4륜 구동 모델로 선택을 해야지만이 이제 멀티링크로 바뀌게 됩니다. 뭐 더 나은 승차감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제 멀티링크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좀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꼼꼼히 비교를 하시고 자신의 사양에 아무래도 주머니 사양에 맞는 그러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토션빔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토션빔에 대한 그 편견 가지고 있는 분들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토션빔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에 있어서 과거처럼 이렇게 불안한 모습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금 속도를 높여도 고속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도 티볼리가 그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오면서 핸들링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흠잡을 부분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티볼리에도 장기이기도 했죠.
엔진 출력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좀 경쾌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도 같습니다. 동력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을 크게 좀 개선을 한 것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속을 해보면 40, 75, 125 이렇게 각각 이제 단수 기어가 변속이 됩니다. 터보렉 현상은 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뭐 급 가속할 때 미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행할 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 발표회 때도 거의 뭐 풀체인지급 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이 파워트레인 1.5 가솔린 터보 이 엔진을 탑재한 것만으로도 티볼리의 상품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소개하면서 뭐 하반기에 출시될 현대차의 베뉴, 그리고 기아차의 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좀 위급이긴 합니다만, 이런 차들의 출시 때문에 뭐 티볼리의 판매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긴 했었죠. 티볼리 같은 경우에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도 월 4,000대 정도 이렇게 꾸준히 팔리면서 쌍용차 모델 가운데 정말 이제 흔한 말로 효자 모델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쟁 모델들이 출시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시승하면서 느끼는 이런 핸들링 성능이라든지 주행 감각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 주행 안전 장비들을 경험해보면 그다지 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티볼리의 장점은 꾸준하게 인기를 얻어왔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그렇게 크게 나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차, 그리고 편안하게 좀 일상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좀 편안한 주행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고가 조금 높다는 건데요. 전고가 높은 차량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이 전고가 높은 경우에 이 전방 시야가 좋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코란도를 시승할 때도 느꼈는데, 코란도 역시 좀 전고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쌍용차 대부분의 라인업들의 차량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의 비중이 좀 높은 게 아닌가. 디자인에 대한 그 여성 운전자분들의 뭐 호평도 꾸준히 이어졌지만 편안하게 좀 주행할 수 있다는 점들이 그 꾸준한 인기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실내 디자인의 변화가 특히 더 마음에 드는데요. 기존 티볼리 같은 경우에 그 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센터페시 아래쪽에 이 공조장치들의 버튼들이 그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얇은 형태의 그런 형태로 된 버튼들이 막 많이 있고, 또 버튼 사이사이로 공간들도 많아서 뭔가 이게 디자인을 하다만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바뀐 이 티볼리의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깔끔해졌습니다.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각진 형태로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이러한 형태를 기준으로 잡고, 이 안에 뭐 9인치 AVN이라든지 공조장치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고요. 특히 이제 공조장치 버튼 같은 경우에 오르간 타입이라고 하죠. 손가락을 올렸을 때 딱 손가락의 그 굴곡에 맞게 이제 눌러질 수가 있는 이런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온도 조절 버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을 가공한 프리미엄 차량들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가공된 이런 알루미늄 버튼으로 이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수준의 버튼은 아닙니다만 그립감을 상당히 좋게 한 이러한 크롬 버튼이 적용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노브 디자인도 이제 센터페시아의 그 육각형 형태를 본뜬 듯한 이러한 기어노브 디자인도 볼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수납 공간 한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데요. 이쪽에 조금 긴 형태의 뭐 물건들을 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쓰임새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뭔가 특별한 쓰임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징들도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 좀 개선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트의 리클라이닝 기능인데요.
보통 이제 30도가 조금 넘는 각도로 이제 더 눕혀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QM6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티볼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1단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 이 작은 각도의 변화긴 하지만 2열 승객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조금 아까 시승한 기자분과 좀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이 부분이기도 한데, 이 소재 부분이 앞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소재가 개선이 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천장 같은 경우에 이 손을 대보니까 약간 쿠션감은 있긴 하지만 이게 흡사 부직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이런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소재가 아니라 누르면 뿌직뿌직하는 소리가 나는 그러한 소재가 좀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제 실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급스러운 소재로 확실하게 고급감을 높여줄 부분은 올려주고, 비용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 있는데,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에 있는 소재 부분에 있어서 좀 절감을 한 것 같아요. 새로운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구입을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1.5L 터보 가솔린 모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파워트레인인 것 같고요. 기존 티볼리의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